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새로운 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는 긴급 대책으로 대형 빗물 터널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비가 오면서 과거에 무산됐던 대심도 빗물 터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빗물 고속도로, 하수 고속도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기존에 우리 대심도에 GTX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 대심도 이 터널은 이 하수 쪽의 GTX다, 고속도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실제 서울의 양천 지역도 강남과 같이 저지대인데 이렇게 터널, 그러니까 대심도 빗물 터널이 생기면서 좀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빗물이 이제 모여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거를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미 유수지라든가 이런 데 가기 전에 네. 이 관경이 작아서 거기에서 이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역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저게 약간 지금 작동 원리를 좀 설명하고 네, 있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에 굉장히 큰 관경으로 이 저류 네. 터널을 뚫게 되면 네, 네. 당연히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배수 터널을 만들게 되면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니까 직경 10m 정도라고 하는데 네, 네. 10m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죠. 네, 터널을 뚫을 때 네. 사실은 얼마나 큰 터널을 뚫을 거냐는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고요. 앞으로 100년 빈도로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더 크게 이제 우리가 볼 것인지 그리고 그 공법에 따라서 좀 더 크게 뚫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자들이 좀 추정을 하고 공법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런 그 터널을 이런 중형을 여러 군데 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대형을 한 군데 딱 크게 만드는 게 유리합니까? 글쎄 제 전공은 사실 아닌데 사실은 저런 터널을 여러 군데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고 네, 시간도 공간 오래 걸리고 네. 아. 그래서 만들 거면은 큰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2층이나 3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심도 빗물 터널 공사가 워낙 규모가 크고 시간과의 싸움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현재 건설한 그 터널이 3.4km 정도 되는데 7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7년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6개 중에 5개가 이제 남아 있는데 네. 그 터널들은 좀 더 긴 것들도 있어요. 특히 강남에 이제 계획돼 있는 터널들은 강남역이. 예, 그러니까 최소한 7년은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공기를 단축한다 해도 5년 이상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6곳에 이 대심도 빗물 터널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런데 도심에서 진행되는 공사라서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대심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지상권이 미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지하 40m 미만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의 어떠한 문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제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공공의 귀속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 외로 이제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GTX를 지으면서 이제 GTX가 관통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네. 민원을 넣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이분들이 이제 민원을 넣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소지도 있죠. 이게 지하 40m 정도의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만들면 네. 이게 저희 기존에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지반이 약해지거나 이럴 우려는 그렇지는 없습니까?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내려가니까요. 더 내려가니까.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공사비만 일단 예상 공사비만 1.5조 원을 네. 투입한다고 밝혀서 이게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 터널을 좀 평상시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법도 있을까요? 네, 외국에서도 지금 그 터널을 이제 2층 구조로 해서 지하 1층은 평상시에는 이제 지하 도로로 활용을 하고 네, 2층은 이제 비워놨다가 비가 오게 되면 1, 2층 전부 다 이제 이 배수 시설로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이거를 이제 뚫게 되면 네. 지하 40m에서 이제 뚫게 되는데 일부 활용이 가능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뭐 지하도로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전시 공간이나 공용 공간으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죠. 뉴욕의 경우에는 이제 로우 라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하에 있는 전동차 터미널 이제 쓰다가 버린 터미널을 이제 활용해서 지하에 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 공간도 우리가 적절하게 시설을 하면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뭐 이번에 내린 폭우가 무슨 115년 만에 기록적인 네. 폭우라고 하는데 다음에 이 정도의 비가 올 것이 115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조만간에 또 이렇게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올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저 빗물 터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어쨌든 대응을 할 방법들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가장 것들이 이제 있어요?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각 건물이나 주택에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이제 공공시설이 침수가 되더라도 네. 이 건물이나 주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차수 문이라든가 차수판이라는 걸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하 주차장 입구 또는 뭐 주요 시설물의 입구에다가 철판으로 된 이제 판을 막아서 네. 집중 호우가 예상이 되면 그걸 이제 막아 놓게 되면 네, 도로는 침수가 되지만 그 물들이 지하 주차장이나 그 건물로 이제 예, 예.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 가면서 그 5년이나 7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대심도 빗물 터널의 효용성은 크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일각에서 예를 들면 100년에 한 번씩 오는 큰 비를 대비해서 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좀 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 수재를 당해서 피해를 보는 그 각각의 국민들이나 네. 이런 걸 생각하면 결코 이제 이거는 낭비 요소가 아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이게 이번에 보면 그 맨홀 뚜껑이 네. 열려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인명 피해가 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맨홀 뚜껑이 왜 열려 있었던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맨홀 뚜껑은 뭐 한 40kg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굉장히 무거운 이제 물체인데 물의 수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훨씬 더 그보다 세죠. 그러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면 수압이 없지만은 그게 네. 이제 채여서 역류하는 경우에는 네네. 굉장한 수압을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뭐 공중으로 튀어 오르거나 아니면 열리는 이런 정도 수준의 이제 수압이 작용해서 이게 열린 거죠. 근데 맨홀이라는 게 저희가 확 와닿지는 않는데 원래 배수 시설인가요? 저게? 그 배수 시설 중에는 주로 이제 빗물바지나 네. 이런 이제 하수 관거가 있고 맨홀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체크 그 안에 뭐 문제가 있는지 이상이 없나. 없는지 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만 27만 개의 맨홀이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맨홀을 잘 볼 수가 있지만 그렇죠. 비가 왔을 때는 이제 맨홀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됩니까? 맨홀 뚜껑 안쪽에다가 사실 철망 같은 거를 좀 튼튼하게 이제 설치를 해서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네.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발을 디뎠을 때 밟아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음. 보통 이제 빗물 바지가 철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체크무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빗물 바지 형태 정도 될 수 있는 물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네. 네, 통과가 되면서 맨홀 뚜껑 밑에 굉장히 고정된 상태로 너트와 볼트로 아주 강하게 고정된 상태로 설치를 해놓으면 맨홀 뚜껑이 날아가더라도 그 안에 네. 안쪽에 있는 이제 철망은 남아 있으니까 뭐 사람이 발을 디뎠을 때 빠지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빠지거나 그런 일은 이제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왜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안 쓴 건가요? 사실상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죠. 이제 이런 호우에 의해서 뭐 한두 군데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요번은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두 군데 맨홀이 뭐 뚜껑이 열리는 정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맨홀 뚜껑들이 열리거나 또 거기에 빠져서 이제 뭐 실종되거나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죠. 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맨홀 뚜껑 피해뿐만 아니라
이 반지하 주민들의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목적으로 전면 불허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반지하 주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을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수판 같은 것들을 이제 반지하 주민들이 사시는 이제 창문 쪽에 설치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막아야 되고요. 20만 가구나 되는 분들은 뭐 일시에 지상 주거지로 옮길 수는 네. 없으니까.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지상 주거지로 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고 또 임대로 사는 분도 있지만 이제 자가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예, 반지하는 자가거든요. 네. 이제 이런 공간들은 이제 공공이 매입을 해서 근데 매입을 하면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자기 주택을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는 지상에서 똑같은 면적을 이제 사기 힘드니까 보조금을 좀 주어서 적당한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1, 2층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입한 공간은 이제 주민의 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뭐 낮에만 활용할 수 있는 뭐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지하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린 나이에 홀로 뭐 서울로 와서 네. 어떤 뭐 새로운 꿈을 위해서 네.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네, 반지하에 잠깐 살는 이유가 네,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네. 공공주택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반지하를 살지 못하게 하면서 그럼 그들한테 어떤 선택권이 주거비 있어요. 보조나 예, 이런 예. 걸 충분히 할 만큼 사회가 어, 가치를 두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 광복절 이후에 또다시 폭우가 올 수 있다 이런 네. 관측이 있는데 지금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네. 할 수 있는 뭐 피해 예방법이나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그게 가장 지금 현실적인 차수. 겁니다. 네, 차수판이라든지 차수문. 그러니까 반지하의 그 창문은 도로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차수판을 쓰지 않다가 차수판은 이제 이 창문 양쪽에다가 지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철판을 끼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설을 하는데 얼마 시간이 안 걸려요. 비용도 아. 비싸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시설을 해놨다가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면 그 전날부터 이제 그거를 끼워서 도로가 침수되더라도 그 물이 반지하 주거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이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지금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이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고 이 항아리 지역이어서 네, 저지되기도 하고 빗물이 항상 많이 고입니다. 네. 이미 건물이 가득 찬 상태여서 좀 수방 시설을 확충하기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굉장히 그게 우리가 뭐 빠진 딜레마인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그 각 건물의 방수문이라든지 차수벽 이런 걸 많이 세우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이제 개발되어 있지만 이 불투수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대부분 네, 포장이 돼 네. 있고 또 보도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보도 블럭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투수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수가 되는 콘크리트.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투수 콘크리트를 많이 활용을 해서 보도도 투수 콘크리트로 바꿔주고 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빨리 안 다녀도 되니까 그런 경우도 투수콘으로 이제 포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비가 왔을 때 지표면으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비율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 지금은 아스팔트에서는 비가 오면 100%다 이제 하수관으로 가지만 이제 투수콘을 하게 되면 한 지금 40%. 저게 투스콘인가요? 네네 그렇죠. 아. 예, 투수콘을 하수관으로 가지 않고 40% 정도는 땅속 밑으로 아. 이제 스며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투수 면적을 늘리는 게 지금 가장 이제 근데 중요합니다. 투스콘이면은 아무래도 물이 통할 수 있으려면은 조금 얼기설기 약간 그렇죠. 이런 공극이라고 느낌으로 합니다. 네, 될것 공극이 같은데. 이제 형성되어 있는 콘크리트죠. 그거는 차도에 쓰기는 어렵겠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빨리 다니는 차도나 이런 데 쓰게 되면 이제 공극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약하고 네네.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막힙니다. 그 공극들이.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보도라든가 이런 데나 아니면
이제 이면도로 네. 같은 데는 이제 차량의 골목. 속도도 예. 높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데는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강남의 한 빌딩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벽을 세워서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차수문입니다. 음.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굉장히 자주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무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의무화가 안 돼 있더라도 그런 이제 차수문이나 방수문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는 좀 보조금을 줘서 좀 장려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도로는 좀 잠기지만 그것이 이제 시설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복구를 할 수가 있죠. 도로만 복구를 하면 되니까. 네. 지금까지의 30년이 앞으로의 30년과 같지 않을 텐데 네. 기후 변화가 또 더 불쌍할 테고 네. 이번과 같은 폭우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도시 설계가 기후 변화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좀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30년 주기로 이제 하수 관로를 설계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는 뭐 50년, 100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일시에 바꾸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뭐 재개발이 일어나고 재건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더 고밀화되고 그러면 더 이제 이 내리는 빗물이 급속도로 이 하수 관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도 그 개별 아파트 단지나 개별 건물들이 새로 지어질 때 그 개별 건물 지하에 저류조 같은 것들을 네. 만드는 것을 장려를 하고 용적률도 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단지나 각각의 그 민간 건물이 어느 정도 물을 저장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비가 좀 그쳤을 때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학교라든지 뭐 동사무소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네. 학교 지하는 사실상 비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 이제 뭐 강남역 근처에도 그 요번에 침수가 된 진흥 아파트 이제 북쪽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저지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저류조를 크게 만들고 강남역에서 이제 침수될 수 있는 부분을 거기다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을 때 그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좀 일부 시간을 벌 수가 있죠. 네. 예,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수 체계를 잘 정비를 해놔도 이번에도 봤습니다만 강남역에서 그 쓰레기가 그렇죠. 배수관로를 네. 막아서 한 시민 영웅이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까? 네. 관리도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 관리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가구 주택 반지하나 이런 게 침수되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이제 빗물 바지를 예. 주로 덮어놓거든요. 냄새가 나서.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비가 온다 그러면 그걸 다 이제 덮개를 다 벗겨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 강남역에는 이제 담배꽁초나 쓰레기로 이제 이 빗물 바지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비가 왔을 때 현재 관로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배수가 안 되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리상의 이제 문제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을 겪었으니까 네. 지금 비가 이제 그친 이 시기에 빨리 이제 그 빗물바지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작은 광경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로 막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빨리 청소를 해서 유효 간격을 좀 넓혀주는 게 중요하죠.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런 행정적으로 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 높은 시민 의식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까지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